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목소리도 많습니다. 병영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폐쇄된 병영 내에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있고요. 보안 유출 문제로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건 전모를 알고 있었다 하는 주장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윤우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요.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김관진 장관이 상당한 보호를 받고도 하급 책임자 징계 정도의 조치만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소 은폐 책임이 사실상 장관에게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일병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 사건 보고를 했고요. 곧이어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서면 보고 내용을 보면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가해자들이 사망자 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가해자들이 사망자가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면서 뺨 등을 폭행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는요. 김관진 실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진실을 은폐했다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폐라면서 자료를 보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윤일병이 당초 회식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사건 12시간 후에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올라갔던 보고에는 집단적인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관진 그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하태경 의원도 김관진 실장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황진아 의원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요.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면서 사건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해서 방패막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오늘 발족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면은 결국에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바로 민관군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그 용산 육군회관에서 출범식이 열렸었는데요. 한민구 장관과 백순주 차관, 그리고 병역문화혁신위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12월에 병역문화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6월에 발생했던 GOP 총기 사건을 계기로 발족이 결정된 바 있었는데요. 최근에 윤모 일병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직이 보강됐다고 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최근에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사건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윤모 일병 살인 사건,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 김해 여고생 암매장 등 한마디로 엽기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국민들은 공분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일병 사건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일별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를 초월해서 병역문화 개선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의제로 삼아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을 주도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네. 국민공감혁신위라고 이름을 적었네요. 그렇죠. 구성이 아주 본격적인 탁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재 영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일경 출범 예정인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출발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일단 당 안팎에서 추천한 인재들을 토대로 이른바 영입 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이들과 물밑 접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좀 시큰둥한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박용선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요즘 정치가 공안정국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당 내부적으로 계획도 없고 또 의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에 굳이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박영선 원내대표를 최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이번 기회에 다시 영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에 판결했던 황림 사건, 네네. 그 황림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유감 입장을 표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가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유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황림 사건은 지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의 판결에 참여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퇴근길 마치 금요일처럼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게다가 곳곳에 사고 소식까지 이어지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입니다. 중랑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홍은램프를 못 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사고인데요. 뒤쪽으로 월곡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사고입니다. 북단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남산 2, 3호 터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이태원 지하차도로 지나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쭉 정체가 이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공식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최성준 위원장을 필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3기의 현안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판사 생활만 쭉 하신 분인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안 하시던 일을 맡으셔서 생소하신지 않으신지는 모르겠네요. 네.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분야인 방송통신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또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구글 본사로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간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네. 구글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예. 와이파이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해서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수집해간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예. 지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연 개인 정보 삭제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본사를 방문했었고요. 네. 삭제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매체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전 또 직접 가셨나 싶었더니 직접 가신 건 아니시군요. 예. 잊혀질 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아주 극히 일부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논의는 일단은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잊혀질 권리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취지에 공감이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 또 공익을 위해서는 또 정보가 보존되어야 되고 네. 또 잊혀질 권리에 의해서 삭제가 과연 기술적 경제적으로 늘 이루어질 수 있는지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 판결도 분석하고 해외 논의도 파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 국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방통위에서 7대 과제를 발표하셨더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예. 지상파 광고 총량제하고 관련을 해서 이건 지상파에 특혜 주는 거다. 시청권 침해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유료 방송에는 이미 광고 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 광고든지 토막 광고 이렇게 광고 유형에 따라서 시간을 규제하고 있었는데요. 예. 전체량은 1시간당 10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광고 유형에 따른 시간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지상파의 경우에 유료 방송과의 경쟁력 차이를 고려해서 예. 차별적인 기준을 두고자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1시간당 평균 광고 시간은 오히려 10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최대 광고 시간은 한 1분 정도 아마 느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시청권이 침해되고 또 지상파에 대한 특혜다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광고 수익이 하락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방송 콘텐츠 품질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예. 이게 오히려 더 시청자들한테도 불이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현재 27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25만에서 35만 원 한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한선이 지켜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단순히 이제 상한선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 예. 일단 보조금의
액수를 공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각 판매점의 매장에 예.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화를 하고 또 시장 과열이 되면은 그 긴급 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걸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과거에는 이통사만 제재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5만여 개 가까운 대리점 판매점도 직접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다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불법 보조금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을 해서 올 10월에 이 단말기 유통법이 있죠. 네, 시행이 되죠. 예, 10월 1일부터 시행이 네. 됩니다. 그 단통법이라고 그러는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한 그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예.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그 얼마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공시를 하고 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은 매장에 이를 게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을 또 받지 않는 이용자도 있는데 그 보조금 중에서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부분의 액수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투명해지고 보조금 차별 문제가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간의 또 불법 보조금 경쟁이 만약에 심해진다면 그 번호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예. 긴급 중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불법 보조금 문제를 줄이고 그 요금과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경쟁이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조금이 낮아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로 보면 네. 단말기 보조금이 높으면 이용자가 구입하는 단말기 비용이 네. 낮아지는 그런 이용자에게 혜택이 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률적이지 못하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만 과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또 일부 이용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차별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와 같이 그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만 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말기를 너무 빨리 교체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결국엔 과소비를 조장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그 통신요금 수준은 높지 않은데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런 잦은 단말기 교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면 이러한 그 불합리한 결과도 나타나고 또 이동통신사가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보조금이 높아야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이고 낮으면 네.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입장이시군요. 휴대폰 유통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동사 위주의 정책 이거 가지고 될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잘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로서는 이러한 과다하게 지급되었던 보조금 재원으로서 네.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소비자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하고 말이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방송통신업계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런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중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네. 이중 규제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실제로는 이중 규제가 아닌데 네.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일부러 하나요? 아니요, 일부러 하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일부라는 건 일부분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자, 지상파와 케이블 TV 간의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재송신료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유료 방송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해관계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현행 법상의 틀은 이제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쟁 조정 제도를 일부 정비를 해서 당사자들이 그런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당사자가 그 저희들의 조정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네. 효력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 예. 뭐 직권 조정 제도나 지금 재정 제도도 도입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셨나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아마 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파하고 케이블 TV 간의 그 재송신료 관련된 논쟁의 경우는 결국은 지상파들이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하고 케이블망 사업자 간의 이권 다툼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쪽의 이권 다툼보다는 예. 지상파로서는 자신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예.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료 방송이 예. 가입자들로부터 이제 수신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신료 중에 일부는 우리의 콘텐츠를 방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재송신료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재송신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만 그 액수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일 잠시 좀 돌아가 보면 말이죠. 이 지상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케이블 TV 간에 이 광고 경쟁 아닙니까? 이 광고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광고 매출 경쟁으로 벌리고 있어서 방송의 공익성이 해쳐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네, 이 뭐 다 목소리가 있으니까 돌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잘 뭐 해결되는 방안이 없나요? 그거 잘 안 돼. 개입하시기도 좀 어렵겠죠? 그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받는 수신료가 예. 이제 큰 재원이 되고, 외국의 BBC나 NHK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70에서 9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예. 지금 KBS가 일부는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제도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등을 해서 이제 해결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광고로 인해서 하는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유료 방송의 경우에는 예.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경제가 약간 침체되는 과정에서 광고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엔 기업들이 광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 그 방송들이 과거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광고 기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예.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 시장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광고 기법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광고 규제 완화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의료. 일부 지금 광고 금지 품목이라고 해서 이제 술이나 전문 의약품이나 예.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네, 없고, 알겠습니다. 그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네. 가능한 것은 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풀어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앞으로 3년 동안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네.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네.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저희 비전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를 네.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통신업계의 그 다양한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를 해서 네. 그 대책을 강구하고, 네. 요 사이에 그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엄중히 제재하고, 네.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파기를 조속히 정착시켜서 네. 철저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대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223번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이미 부대 안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니 기존에 있는 전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앞으로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고받으면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이 정책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이영수 사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뭐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지만 예. 이제부터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네.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집이 허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이제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근거한 금융거래나 네. 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사, 뭐 급여관리, 예. 그리고 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필요하겠군요. 예, 이제 재난 상황이나 이런 긴급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처리될 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자. 전체 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이나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본인 확인 수단은 뭐로 하나요? 이제 본인 확인 수단은 그 기관이 이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는 그 좀 더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이라는 걸 개발해서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핀. 예, 예.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이핀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온라인에서 이제 활용하던 아이핀을 이제 일상생활인 오프라인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번호로 돼 있어요? 예,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13자리 번호로 되어 있고요. 네. 그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거 외워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아,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외우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앱을 통해서 쉽게 이제 그때그때 확인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 예. 아니면 명함 모양의 그 카드도 발급합니다. 그래서 지갑에 뭐 넣어서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발급해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바꾸고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예. 그 번호 자체에도 이제 식별 정보가 없어서 예. 뭐 유출되더라도 큰 위험성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바꾸고 싶을 때는 또 주민센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앱에서? 예, 앱에서도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고.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발급기관 홈페이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요. 예. 이제 4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는 공공 IP 센터가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민간은 주로 이제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 그러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서울 신용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 이렇게 3군데가 네. 있습니다. 그 4개 기관. 알겠습니다. 이 마이핀은 아이핀에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 저 아이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아이핀 역시 좀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은 그 민간 아이핀 기관에서 이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제 발급하면서 예. 사실 그 점을 악용해서 이제 사고 난 부분인데요. 네. 이제 휴대폰 인증할 때도 추가로 인증을 하도록 보안성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유사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말이죠. 신용카드 산업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당에 이렇게 새삼스럽게 주민등록 감추고 마이핀을 사용한다든가라고 해서 무슨 뭐 효과가 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예. 물론 그간의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주민번호가 사실 많이 유출됐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개인정보 범죄 정보 합동 수사단이 발족돼서 불법 유통을 지금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이제 함부로 사용하던 그런 관행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아마 불필요한 수집을 대폭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툭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하던 거 이런 관행은 좀 고쳐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이핀이 대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핀 외에도 뭐 다른 수단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측의 입장 들어보았습니다. 이영수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의 신훈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훈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진보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진보네트워크는 그 정보인권 보호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인권단체로서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보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고요. 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올 연초부터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인터넷 실명제 등에도 폐지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마이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마이핀이 아이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아이핀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아이핀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핀이 저희는 활성화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요?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서 지금 마이핀이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마이핀이 공공기관하고 기업 폭넓게 쓰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요. 네. 역시 주민번호와 같은 범용식별 번호거든요. 예. 결국 주민번호 유출과 같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예. 안행부 관계자들도 이런 걸 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범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핀도 또 유출되면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예, 그게 마이핀이 주민번호에 기반한 번호라는 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점이고요.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번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일단 아이핀 만들 때도 주민번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핀도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민번호를 기반해서 나온 번호들은 결국 주민번호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마이핀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차피 아이핀도 유출된 적이 있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일단 근본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마이핀 홍보하면서 이게 멤버십 가입이나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관리 등에 사용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고객 관리는 원래 기업의 몫이잖아요. 이 고객 관리용으로 쓰라는 건데 이걸 왜 국가에서 나서지 도와주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기업의 고객 관리는 기업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역시 이제 마이핀이라는 범용 번호를 도입하게 되면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유출됐을 경우에 다양한 데서 또 같은 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핀 사업자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또다시 독점하게 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핀 사업자 업체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확인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적 영업이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네요. 예, 일단 민간에서는요. 주민번호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민번호 전세계 유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 유출된 주민번호를 가지고 행정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역시 유출된 주민번호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결국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을 해야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예, 주민번호 체계 전반적 개편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일단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범용으로 쓰이게 되면 여전히 유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지 못하게 민간은 못 쓰게 맞고요. 민간에서 못 쓴다고요? 예, 국가 내부에서도 이게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맺어져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원래 민간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번호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내에서도 범용으로 쓰지 못하게 정부 내에서도 영역별로 각각 번호 체계를 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영역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목적별 번호제라고 하는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금 그리고 의료 복지에 대해서 각각 개별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세 분야도 개별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번호로 모든 분야에서 식별하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분야들 묶어서 그 번호에 대해서 개별적 식별 체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번호 여러 개 적어갖고 다녀야 되겠네요. 사실상 근데 알고 보면은 저희 주민번호증 들고 다니긴 하지만
뭐 매우 요즘 많이 식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면 지금보다 불편해지는 건 맞긴 한데 예. 이제는 효율성과 이제 저비용보다는 국민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안전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를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예. 부문별 이렇게 번호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범용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예. 유출 위험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예, 유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일단 외국사를 많이 드는데요. 예, 외국 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예. 예, 물론 신용이 바탕돼서 거래가 되는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됐든 마이핀이 됐든 그거 관계없이 이제 사회적으로 굳이 그냥 본인 인증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죠? 예, 쓸데없는 문의 확인을 줄여야 되고요. 네, 그건 그냥 별도의 문제고요. 네. 어차피 예. 기왕의 번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자니 마이핀형을 만든 모양인데 이것도 결국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범용으로 사용되게 되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유출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보안이라는 없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이게 번호가 한 군데 집중이 되어 있으면 번호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를 분산해서 번호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출의 위험성도 줄이고 일단 유출 시도 자체도 좀 줄이는 거고요. 네. 예, 그런 식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변경은 지금은 안 되죠? 지금 며칠 전에 정부가 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예, 최근에.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법을 개정하겠다고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좋아서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요건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아, 변경하는 요건이? 예.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소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올 초에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은 다음에 주민번호 유출된 경우에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된다고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민변같이 소송인단을 꾸려가지고요. 행정소송하고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야만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계 공통된 의견은 지금 주민번호 자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거든요. 네. 사실 올해 초에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반대측 전문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토론회 자체는 늘 화기애애한 반대측 토론자 없이 안행부에서 당시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무리 불러도요. 네. 국회에서 한 4번 정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 주민번호 위헌성에 대해 지적한 논문이 작년 초에 나왔거든요. 네. 예, 조목조목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근데 안행부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니. 그건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말씀 나누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훈민 변호사였습니다.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371님께서는 군사보안상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 보내주셨군요.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고요. 우물정 0945는 유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